안녕하세요. 심석고등학교 교사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고3 농어촌 대입 전 전략에 대한 짧은 생각을 말씀드려 볼 건데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전년도에 입시를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봤던 그 입시의 흐름들을 좀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뭐 개개인에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이 어떨지라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먼저 타이밍, 지원 전략은 언제 결정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교과와 종합과 수능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생각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성적대별 지원 전략과 원서는 언제 쓰는 게 좋을지, 그리고 몇 가지 팁과 재수에 대한 짧은 고언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전략은 언제 결정할까? 전년도부터 자소서가 없어졌죠? 자소서가 없어져서 뭐 교과와 종합의 그 비율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가지고 종합 전형을 쓰기 위해서 전년도까지는 자소서를 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쓴다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난 학종 써야지라고 하면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제는 교과 전형을 뭐 준비하고 있다가 학종을 써야지라고 하면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문턱이 되게 낮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그 수시 비율 그리고 뭐 정시까지 가는 그 비율을 좀 더 좀 문턱이 낮게 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넓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름방학 끝날 때까지는 좀 폭넓게 입시를 좀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모의 수능 이후에는 이제 정확하게 결정을 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도 정시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정시를 빼놓고 나는 무조건 수시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입장 바꿔가지고 그렇게 정시로 넘어간다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수시에서 조금 공격적인 지원 전략을 가져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그럼 교과와 종합과 수능 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소서가 없다.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교과 종합 비율은 좀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9월 모의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 수능까지 갈 수 있다. 잘 안 나온다. 교과 종합에서 끝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교과 종합에서 끝내기 위해서 쓰는 또 전략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정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방학 때는 그래서 폭넓게 찾아보시고 9월 모의 수능 보고 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확하게 그 며칠 안에 정확하게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9월 모의 수능 안에 갑자기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어떻게? 뭐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앞에 일단 많은 걸 찾아놓고 준비해 놓은 다음에 9월 모의수능 이후에 정확하게 결정할 것을 미리 준비해 놓는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같이 뭐 모의수능이 잘 나왔을 때 플랜 A, 못 나왔을 때 플랜 B 이런 걸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최소한 10개 대학 이상을 좀 생각해내야 됩니다. 뭐 학생들 보면 뭐 6개만 딱 정해놓고 나 수시 쓸 거야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경쟁률이 딱 뜨기 시작하면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과가 경쟁률이 팍 뛰게 되면 약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을 좀 제시해 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좀 그런 거를 준비해 놓지 않는다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모의 수능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못 나온다라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바뀌는 전략 경우의 수가 바뀌는 그 상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소한 10개 대학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그런 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좀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겠죠. 딱 자기에게 맞는 대학 몇 개만 찾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대학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인데 하한선을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정도 대학을 진학하면 좋겠다, 만족한다. 그래도 최소한의 뭐 자존심이 상할 정도는 아니다. 뭐 대학 입학이 자존심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하여튼 그런 많은 감정들에 어떻게 보면 하한선이라고 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정하는 게 좋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 한선을 정했는데 한선을 정한 거가 진학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형 그리고 뭐 과나 뭐 대학들도 정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료가 많이 오픈된 교과 전용으로 좀 하한선을 정하는 게 어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리스크가 작은 교과 전용으로 일단 하한선을 먼저 정하시고요. 학종으로 하한선을 정하시는 건 약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학종은 변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하한선을 먼저 정하고 입시에 그 영역이나 높낮이를 좀 조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종 나르시즘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생기부를 계속 보면 설렙니다. 본인의 생기부를 계속 보면 내가 이 활동 재밌게 했잖아. 이 활동 자신 있게 했잖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입학사정관들 입장에서도 굿하면 좋겠지만 자꾸 보다 보면 나르심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기부가 생각보다 더 좋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기부를 뭐 잘 관찰하는 방법들 있잖아요. 키워드를 잘 보고 뭐 어떤 좀 활동을 좀 스토리 있게 했는지 이런 뭐 생기부를 잘 보는 요령들을 좀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학종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지원해야 될지를 좀 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여름방학 동안에 그런 자신의 생기부를 전반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좀 쓰면 좋은데 물론 뭐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친구와 같이 자기 생기부를 같이 보던가 아니면 자기 생기부를 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실력이 드러나는지를 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인 거를 계속 보다 보면 나르시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정보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던진 정보는 누구나 아는 정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만의 입시 전략과 입시 노하우를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그런 점에서 어디가가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학과 정보의 직업 정보부터 해가지고 자기 성적과 대학의 성적까지 비교할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발품 팔아가지고 찾는 것도 좋지만 어디가라는 사이트 하나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입시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은데 정보를 한번 여름방학 동안에 스스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좀 입시의 전략을 찾는 거에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점이다 생각하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적대별 지원 전략인데요. 농어촌 친구들 정시농어촌 굉장히 많습니다. 수시에는 고른계 전형으로 이제 공통 뭐 자격 조건 들어오는 걸로 많이 뽑지만 찐정시는 거의 상위권 대학들은 농어촌으로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수능 준비를 했다 그러면 정시농어촌을 어느 정도의 지원 전략 안에서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시 고른 기회 전형, 정시농어촌을 두 축으로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균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맞추는 거를 또 전략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정시농어촌을 준비했던 친구들이라면 또 상위권 친구들의 내신이라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를 전제하에 지균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 학교 친구들 입시 치른 거 봤더니 수시 고른 기회 대부분 학종이죠. 수도권 대학들은 대부분 학종으로 고른 기회도 붙었지만 수능 최저를 맞춰서 직윤으로 합격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시농어촌으로 최상위권 친구들이 넘어가는 사례보다는 직윤 교과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합격한 사례도 많아가지고요. 사실 이게 세 개의 축으로 이제 좀 약간 축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있다라고 하면 그 대학을 고른교회 대부분 학종인 고른교회 전형으로만 쓰기가 좀 그러면 직윤 수능 최저 교과 맞춰서 쓰는 것도 해서 한 대학을 2회, 3회 정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능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정리해보면 수시 고른 기회 대부분 학종, 직윤 교과 수능 최저 맞추기, 그리고 정시농어촌 이 세 가지 전략으로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일반 학종과 논술, 이제 논술은 여러분들이 준비해봤다라고 한다면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학종은 농어촌 최상위권 친구들이 일반 학종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일반 학종은 경쟁률이 높습니다. 농어촌 학종보다 경쟁률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기부가 물론 좋지만 좋은 친구들이 더 많이 경쟁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전형이고요. 뭐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전년도까지는 서울대학교 농어촌이 이제 전년도부터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데요. 그 전년도까지는 추천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농어촌 학교이지만 많이 붙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학교들은 일반 학종으로 붙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네 학교가 수시로 일반 학종까지 합격했구나라는 그 정황이 보이는 그런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면 한번 일반 학종도 자신 있게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 학교들이 서울대를 뭐 1명에서 2명, 3명 정도밖에 합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농어촌이나 고른계 전형으로 합격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학종을 자기가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전년도가 아닌 전전년도, 3년 전, 4년 전에 서울대를 본인 학교가 몇 명 정도 붙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위권 친구들 살펴보면요. 중위권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수시 고른계를 좀 많이 활용해 보면 좋은데요. 그 최상위권 대학들은 거의 90% 이상 학종으로 뽑지만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들은 90%에서 학종을 뽑지만 점점 이제 교과 전형 비율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학종과 교과 전형으로 수시 고른기회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시농어촌도 있는데 정시농어촌에 여러분들 그 입시 요강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인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대학들이 많은데요. 미충원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전전년도 경쟁률을 보시면 농어촌이 뚝 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미충원에서 넘어온 이제 인원을 이제 뽑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도 자기는 수능과 별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미충원 넘어오는 인원도 있고 기본적으로 중위권 대학들도 깔아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신농어촌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시 고른교회 학종과 교과도 큰 축이다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위권 대학은 학교장 추천 전형 이제 로 이제 뽑았잖아요. 이제 중위권 대학들은 일반 교과 전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위권 친구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교과로 자기가 하한선을 좀 미리 정해놓고 학종으로 좀 위로 올려보는 전략을 좀 짜면 어떨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일반 학종도 한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도 뭐 가천대처럼 수능형으로 논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양한 좀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논술 유형들이 있으니까 좀 한번 찾아서 지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중위권 친구들도 정신농어촌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으로 입시의 전략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보시면 좋은데 일반 교과도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수시농어촌 대부분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위권 친구들이 좀 지원하는 대학들은 뭐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이 좀 많을 수 있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워낙 교과 전형을 또 많이 뽑고 그렇다고 해서 농어촌은 뭐 교과 전형을 많이 뽑는데 농어촌만 종합 이렇게 뽑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 대부분 다 교과 전형이고요. 그래서 농어촌 일반 교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이제 비수도권 대학들은 농어촌을 대부분 수능 최저를 깔지 않는 교과로 뽑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보시면 좋은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역인재 전형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 전형의 메리트를 좀 많이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어촌 뭐 정원에 4%밖에 안 되잖아요. 뭐 지역인재 전형은 뭐 30%까지 뽑고 막 15% 뽑고 막 그러는데 그 전형이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농어촌 전형을 좀 교과 일반 교과보다 더 커트라인 좀 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뭐 일반 교과 전형 또한 뭐 수능 최저가 있고 없고 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신농어촌도 있다. 미충원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굉장히 작은 글씨로 썼죠. 거의 기본으로 깔아놓지는 않습니다. 비수도권 대학들이 정신원 배정 인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뭐 10% 미만인 대학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농어촌 거의 안 까는데 미충원으로 넘어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뭐 UA 어플라이나 진학사 어플라이 들어가셔서 경쟁률 보기
클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그 대학에 뽑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그 사이트에서 좀 한번 보시면 은근히 미충원이 많이 뽑히는구나, 많이 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너무 내려놓지 마시고요.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그래도 내신에 대비해서 수능 점수가 좋다라고 하면 한번 정신농어촌도 하위권 친구들은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떨 시험삼아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자, 원서는 언제 쓸까요? 대부분의 농어촌 친구들은 원서를 빨리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제가 이제 물음표 3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음 그렇게 급하게 먹으실 필요 없어요. 원서 마감일에 써도 농어촌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농어촌 친구들이 원서를 빨리 쓰는 이유가 농어촌 서류를 만들어서 빨리 보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농어촌 서류는 원서 마감일 다음날 또는 그 다음날까지 소인 우체국에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작년에 몇몇 대학은 원서 마감일에만 보내야 된다. 원서 마감일에만 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서 쓰기 직전에 입시 모집 요강을 보면 언제까지 발송하세요라는 게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날 원서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아무리 빨리 보내라고 해도 5시, 6시에 직인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서 마감일 2시, 3시에 쓰고 급하게 만들어서 다음날 보내거나 그 다음날 보내거나 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날 보내야 되는 대학이면 물론 좀 빨리 써야 되겠죠. 이게 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원서 마감일이 이제 경쟁률이 조금 이제 변해야 되는데 농어촌 친구들은 생각보다 일반 전형보다 경쟁률 변화가 좀 적습니다. 이렇게 원서를 빨리 쓰는 친구들 때문에 좀 경쟁률 변화가 좀 적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원서 마감일에 경쟁률을 좀 보고 전년도보다 좀 덜 몰렸는지 더 몰렸는지를 좀 확인하고 쓰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겠죠. 워낙 농어촌은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명, 두 명만 더 들어와도 경쟁률이 더 뭐 한 배수 두 배수 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지막 날까지 좀 보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건 원서 마감일이 또 다릅니다. 원서 마감일이 달라서 뭐 오늘 마감, 내일 마감, 내일 모레 마감이 또 다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흐름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원서 마감일이라고 해서 오늘 뭐 6개 대학을 다 쓰고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을 좀 확인하시고 마감일에 확인하시고 좀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 뒤에 쓸 대학들을 또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뭐가 많아야 돼요? 실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10개 대학을 준비하라고 한 이유가 내가 이 상황에 원서 마감이 좀 가까우는데 너무 경쟁률이 올라간다. 그럼 이 대학으로 빨리 옮기고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개 대학, 내 마음에 드는 10개 대학, 하한선, 뭐 상향선 이렇게 정한 그 10개 대학을 좀 정해놓고 좀 입시 원서 마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수에 대한 짧은 고언인데요. 9월 모의 수능 보고 나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속도가 붙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균형을 찾아야 할지. 재수는 대학 다 떨어져도 하지만 대학 가서도 자퇴 휴학하고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진학의 높이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준비하는 속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게 대학을 가서 자퇴 휴학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퇴하고 휴학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반수 재수하는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재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원서를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모의 수능 보고 나서 생각의 시간 물론 뭐 짧겠지만 짧은 시간 효율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은 댓글 또는 심석고 진로진학실 교사 김기원으로 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화이팅!